I deleted all the pictures of you I had on my Instagram. You can't see it in my dreams, I hold you close just like I wish I can. It's late at night, I know you're gone, and I can't sleep cause you moved on. I wish I tried, but you're with someone else tonight. Oh, why do we end up broken hearted? Oh, running right back to where we started. Tried to make it all okay, but the end is still the same. Oh, why do we end up broken hearted? What's that show we watched together? I can just remember you and me. Flipping channels, but my mind is watching slideshows of our memories. It's late at night, I know you're gone, and I can't sleep cause you moved on. I wish we tried, cause maybe you'd be here tonight.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운 낚시에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낙거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광어다운샷 이제 시즌이 끝나는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한 서너 달? 예, 서너 달 정도 있으면 또 대광어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서너 달 요 공백기에 꿀팁 공부하시게 되면 그 내년도 광어다운샷 여러분들 하실 때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 꿀팁 제가 힘들게 오늘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집이 좀 경기 북부 쪽이거든요. 제가 집이 경기 북부, 제가 지금 제가 히트! 오늘 그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과 저희의 어떤 광어다운샷 스킬을 한층 더 올려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똥광어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똑같은 선장입니다. 어색하네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밤 10시가 다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 지금 붙들고 제가 꼭 이거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내려왔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한 3가지 정도 테마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직 아무한테도 알려준 적 없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 사실은 여러분 그 광어다운샷을 다루고 있는 유튜버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이미 벌써 많은 내용들이 그렇죠. 오픈이 돼 있고 광어다운샷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 영상에서 많이 이미 공부가 돼 있고 그런 내용이었으면 제가 낙거선님한테 오세요 하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만 갖고 계신 것도 좋은데 좀 오픈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오늘 선장님한테 꼭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선장님 3가지 테마 뭘까요? 자,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히트!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네. 분명한 거는 낚시하시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잘 잡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맞아요. 그분은 이 배를 타든 저 배를 타든 항상 그 평균 마리수가 좀 많으신 분들. 네네. 괜히 잘 잡을까요?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 사람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스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물어보지 않아서 또는 괜히 가르쳐주면 나댄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까봐 그냥 가만히 혼자만 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어요. 자, 크게 3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딱 나눠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고기 대상어죠. 대상어를 낚을 수 있는 확률을 올리는 기술이에요. 전체적인 확률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첫판부터 너무 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모든 분들이 바라는 내용이죠. 저희가 다루는 베이트로드, 네. 1호줄, 네.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그 좀 광어 다운샷에 네. 특화되어 있는 듯한 그 바늘, 네네. 그리고 그 우리가 쓰는 쉐드웜, 네. 이 모두가 사실은 광어 다운샷 하면서 광어를 잡기 위한 확률을 다 올리는 다 요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요소들이 100%를 다 메꿔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100%를 메꿔줄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확률을 올려주는 그 스킬이 뭐냐면, 첫 번째 기술은 뭐냐면요. 네. 항상 내가 광어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바닥을 타든 네. 어느 구간을 지나가든 내 채비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 동안은 계속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 뭐 이름이나 이런 건 없어요. 네. 근데 자, 지금 한 가지 이제 머릿속에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네. 채비가 들어갔어요. 네. 바닥에 쿵 찍고 들었단 말이죠. 네. 바닥이 안반입니다. 네네. 안반인데 매우 거칠어요. 네네. 그럼 막 들었다 내렸다 감았다가 풀렀다 정신없죠. 네. 그 와중에 입질 체크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자, 우리가 낚싯대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를 이제 컨트롤을 하죠. 웬만한 높이는 네. 그게 불과 한 2m, 3m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높낮이가.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바닥을 찍고 들었는데 다시 바닥 체크하려는데 안 닿아요, 바닥이. 낚싯대를 쭉 따라 내려가는데 안 닿아요. 더 네.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물 위까지 딱 낚싯대가 갔어요. 네. 어떻게 하십니까? 제 경우는 그 로드웍으로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 싶을 정도가 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썸바 눌러가지고 그렇죠. 술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래요. 네. 모든 분들이. 근데 그 광어들이 이렇게 딱 포진되어 있는 포지션을 보면요. 네. 베이트 피쉬를 따라다니는 게 대부분이지만 광어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네네네네. 대부분 보면요. 얘네들이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좀 넙대대하게 생겼잖아요. 네. 주로 안반 지형 주변 네네. 또는 안반 중에서도 좀 평평한 구간 꼭대기에 평평하다면 올라가 있고 턱에 걸쳐 있고 이런 네. 형태가 많거든요. 네네네. 이런 내리막길에 약간 평평한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 얘네가 있다. 네. 그러면 거기 그 상황에 썬바를 눌러서 뽕돌을 수직 하강시킨다 그러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타이밍을 놓치겠죠. 그렇죠. 쉐도움이 특성이 얘가 어떤 액션을 내는 애가 아니라 고기 모양으로 생겼고 고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네가 고기인 줄 알고 먹는 거거든요. 쉐도움이 꼬꾸라져서 내려가면 얘네들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런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을 거고. 내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론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린다 해도 네. 이게 뭐야? 그러실 게 뻔해요.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이런 그렇죠. 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네. 들어보세요. 네. 뽕돌을 딱 했고 들었고 내렸는데 내가 들었던 높이보다 더 내려갔는데 안 닿아요. 거기서 썬바를 누를 게 아니라 뽕돌 위에 웜이 있겠죠. 네. 얘를 그 자리에다 두고 낚싯대를 빨리 올리는 거예요. 낚싯대만 줄을 풀는다는 얘기죠. 썸바를 줄을 누른 상태. 풀러서 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네. 줄을 풀리는 상태로 낚싯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또 따라 내려가고 또 네. 올려서 또 따라 내려가고 계속 뽕돌이 계속 내려갈 수 있게끔 이해되시나요? 상상력을 동원한다 그러면 예. 대충 좀 이해가 그죠?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처럼 쉬웠다 그러면은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거는 현장 가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스킬.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을 전체적으로 또 올려주는 그런 스킬인데요. 전체적인 이 테마가 확률 쪽으로 높여주는 테마네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것도 이름 없어요. 네, 네. 네, 이게 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그런 스포츠가 그렇죠,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름을 붙여보자면 너울타기입니다. 너울타기. 너울타기. 네, 너울타기. 예, 자, 이제 이번에도 머릿속에 영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바다 위에 지금 배가 있어요. 그 위에 제가 서 있어요. 네, 근데 그 바다가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 너울이 있는 상황. 그렇죠. 분명히 꿀랑꿀랑 하고 있을 거라고요. 네, 네, 그 상황에 배 선체에 제가 몸을 기대서 낚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파지도 돼 있고 하니까 배가 움직이는 만큼 나도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러면 로드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에 물속에 있는 웜 또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요. 광어는 언제 먹냐? 얘가 서야 먹어요. 언제 먹어요 이걸? 그죠? 네, 광어 특성이 이 먹잇감을 추적을 해서 딱 먹고 돌아오는 이런 애들은 이제 우럭 놀래미들은 이렇게 먹는데 네, 네, 네. 광어는 딱 은신 딱 숨어 있다가 자기 사정권에 들어오는 애를 한 방에 치는 애들이거든요. 기습적으로. 그렇죠. 포악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네, 게을러요. 안 따라다니거든요. 때때로 보면요
수면까지 와서 따라가는 애들도 목격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100마리 중에 몇 마리나 돼요. 확률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그런 애들 그렇게 소수의 그런 광어를 잡기보다는 그렇죠. 많은 그렇죠. 보통 광어를 잡자고요. 그렇죠. 자, 너울 때문에 내가 선체에 몸을 기댄 상태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광어 낚시가 확률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저하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 네. 남자분들은 대부분 본능일 거예요. 균형을 잡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면. 네네. 그죠? 네. 선체에서 몸을 띄세요. 띄시면 꿀렁꿀렁하는 이 배 위에서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건 그냥 아니 본능적으로. 네, 본능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 신경 써서 체크하지 않아서 모르고 계셨던 것일 뿐 그렇죠. 본능도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죠. 배랑 반대로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로드 또한 반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해줘야 돼요. 이 목적은 뭐냐? 네. 물속에 있는 뽕돌은 뭐 뽕돌 말고 웜이 네. 광어 사정권 안에서 먹기 쉬운 먹잇감처럼 보이게끔 가만히 있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배는 안만 움직여도 얘는 가만히 있게끔. 자,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현장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이것도 예, 예. 내가 지금 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다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것도 내일 현장에서, 예, 예. 현장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여기까지는 일단 내일 현장에서. 네. 그 다음에 예. 마지막 세 번째죠. 네네. 이 광어 낚시는 이제 누구나 다 네.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들. 네네네. 물론 뭐 내 이론이 맞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는 네.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 절대 아니에요.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네. 광어가 이 입질을 하는 루틴이 있더라고요. 루틴. 아. 내가 저도 그걸 느껴요. 예. 저도. 그죠? 완전 광어가 이 타이밍에 딱 때릴 것 같은 그 타이밍. 그게 있어요. 네. 느낌이 딱 와요. 이때다 하면 딱 그때 정확하게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희열을 느끼고 그 맞아요. 충격에 이 입질 감에 너무 그 맛에 낚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광어다운 참 매력이죠. 예. 예. 사실상 이 네. 덜커덩 하는 이 입질은요, 광어밖에 못 줘요. 맞아. 다른 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흉내가 안 되거든요. 자, 이 루틴을 어떻게, 제가 이제 뭐, 찾으세요. 루틴 찾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루틴이 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웜이에요. 네. 자, 웜이 움직일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너울에도 움직일 테고, 내가 뭐 딴짓 한다고 하도 로드 때문에 움직이고 그렇죠. 하다가, 분명한 건 내가 바닥 체크하고 딱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뭐냐, 바닥 찍고 딱 들면 스테이가 딱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딱 정지 동작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순간 움직이던 네. 웜이 정지 동작을 딱 쓰면 이때 빵 까요. 잘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잘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내가 찍고 들고 가만히 입질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참 지나서 입질을 했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네. 대부분의 광어들이 그때 많이 까요. 움직였던 웜이 스테이 딱 들어가면 그때 까요. 이렇게 도움닫기식으로 빵 하고 치고 올라가서.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타이밍에 내가 집중해서 광어 입질을 받아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집중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매 하죠. 순간 집중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아, 연출해서 만든다. 그렇죠. 일부러 그 시간만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네.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확률을 아까 그 두 가지까지 더해진다면 이 전체적인 확률은 벌써 이만큼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낚시할 때 한 마리, 두 마리 잡으셨던 분들이 네. 만약에 이런 스킬이 더해지면 분명히 마리수는 늘어나요. 왜냐면 그 단순한 광어들한테 내가 그만큼 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광어 다운샷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라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바닥 찍고 들고 5초 동안 스테이. 네. 입질이 없으면 천천히 내려서 바닥 찍고 다시 들고 스테이. 네. 네. 이걸 가르쳐 드렸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찍고 들고 스테이. 맞죠? 네. 5초 동안 가만히 있는데 바닥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모르잖아요. 모르죠. 안 찍어보니까 안 찍어보는 상황에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근데 네. 이걸 약간 변형을 시켜요. 변형을 시킵니다. 웜한테는 항상 스테이를 주는 거예요. 네. 나는 바닥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바닥 찍고 들었죠? 네. 바로 내려가세요. 스테이 주지 말고 바로 내려가시는데 스테이 인척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 웜의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내려가라는 얘기죠. 매우 천천히. 어느 정도는 휘어도 수평 상태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광어가 볼 때는. 그죠? 네. 들고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닥이 평평하면 들고 내렸기 때문에 바로 바닥에 닿을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의도에서 연출을 통해서 입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입질을 받았던 때를 기억을 하면, 기억을 해보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공식처럼.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안 하셨을 거예요. 모두 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저는 수년간 경험을 했고 네. 내가 분석도 해보고 막 별의 별짓을 다 해봤으니까 정답 아닌 정답처럼 이제 나와지는 거죠. 데이터가. 그걸 내가 발견을 하면서 또 해보니 그게 맞다. 더군다나 뭐 경험이 많지 않으신 조사님들한테 회원님들한테 알려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장님들이 줄 잡아야지 어디 갑니까? 그렇죠. 이래야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리모컨도 막 그래서 고안을 해낸 거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뭐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선장 사무장님들 낚시 이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틈틈이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고 이렇게 알려드리고는 하고는 있어요 지금도. 일단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는요. 네. 이거 어쩌면 제가 다른 선장님들한테 알고 계신 선장님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또 선장님들이 안 미워하죠.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 이론적으로 지금 대충은 머릿속으로 그려질진 몰라도 네. 이걸 구사할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가시죠. 지금 네. 지금 가요? 가요. 가서 제가 네. 바로 알려드릴게. 바로 보시면 네. 무릎 어딨어? 무릎. 이거 이러실 거예요. 진짜요?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갑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오는 동안 해가 떴어요. 해가 떠갖고 보니까 손님도 계시네요. 옆에. 네, 자, 일단 여기 잠깐 안경에 습기가 차갖고 마스크 조금만 내릴게요. 그리고 제가 원래 낚시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잠깐 착용을 했습니다. 줄 좀 잡아주세요. 자, 먼저 어제 어저께가 아니고 아까 광어가 입질을 하는 루틴 중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이 입질을 할 때가 언제냐. 자, 보세요. 언제냐면 바닥 찍고 딱 들고 스테이 들어가면 땅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낚싯대 좀 찍어주세요. 자, 천천히 내려가서 바닥 체크하고, 여기 바닥이에요. 바닥 체크하고 딱 들고 스테이 하면 요때 땅 와요. 요때 있으면 거의 이때 많이 오고, 아니면 뭐 쭉 들고 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오긴 오는데 주로 이때 많이 온다. 요때. 그래서 나는 이때를 계속 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광어한테. 어떻게 시켜주냐, 보통 저희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릴 때 찍고 바닥에서 한 뺨 들고 5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5초 동안 바닥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이 웜이 항상 스테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닥 찍고 들고 바로 내려가요. 근데 이 내려가는 속도가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체크, 다시 한 뺨 바로 내려갑니다.
바닥 찍고 한 뺨 들고 5초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바닥이 평평하고 하다면 물론 관계 없겠죠. 근데 바닥이 조금 이제 뭐 고저가 있고 울퉁불퉁한 상황이라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바닥 찍고 들고 바로 내려가요. 천천히 내려가는 속도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내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천천히. 그래서 또 바닥이 체크가 되면 다시 한 뺨 들고 바로 내려가시고, 찍고 들고 또 내려가시고, 이걸 반복하시는 거죠. 물론 뽕돌이 바닥에 닿을 때는 반드시 바로 들어주셔야 돼요. 신속하게. 바닥에 대이고 능기적거리거나 여기서 딜레이 타임을 주면은 그만큼 내 줄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닥 찍으면 바로 반응을 해서 바닥으로부터 한 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뭐 이건 착오일 수도 있는데요, 바닥 찍고 한 뺨을 들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내 한 뺨은 요만큼인데 다른 분들 한 뺨은 좀 많이 들어요. 이거 보세요. 자, 낚싯대 보면 돌 같은 걸 부딪히면 퉁 하는, 턱 하는 이런 느낌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한 바닥을 닿으면 느낌이 안 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낚싯대가 약간 휘어 있는 건 뽕돌 무게 때문에 휘어 있는 건데, 저 휘어 있는 낚싯대가 자 보세요. 보죠? 바로 변화가 왔죠? 지금 요렇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휘어져 있는 낚싯대가 이렇게 살짝 펴지는 그런 상황이 와요. 다시 여기 이게 바닥이거든요. 느낌은 안 오지만 낚싯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뽕돌에 뭔가가 단 거죠. 요렇게 바닥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뺨을 들 때는 릴을 감아서 이렇게 내가 뽕돌을 감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낚싯대로 한 뺨만, 딱 요만큼만, 다시 한 뺨만 드는 거예요. 한 뺨 들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한 뺨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정말 한 뺨만 딱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웜이 지금 뽕돌에서 요만큼 높이에 있는데 내가 바닥에서 한 뺨을 든다 한들 요만큼 밖에 안 올라와요. 웜이 여기 있으나 어차피 광어 사정권이기 때문에 크게 뭐 지장이 없다고요. 근데 이제 다만 뽕돌을 바닥에서 드는 이유는 굳이 거친 바닥을 얘가 이제 다 체크하면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웜 위치. 웜이 항상 이 대상어들 사정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 딱 생각하시면 굳이 얘로 어려운 바닥을 긁으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운영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반드시 한 뺨만 드는 거예요. 한 뺨. 딱 한 뺨만 들어주시고, 낚싯대로 한 뺨만 드시고, 이 체크되는 상황을 계속 연출해 주는 거죠. 찍고 들고 바로 내려가시고, 또 체크가 되면 바로 또 한 뺨만 드시고, 요렇게 운영을 하시면 아무래도 광어가 이 입질을 하는 그 잠깐의 상황을 계속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확률을 올려주는 거죠. 그거 이게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쉬운 거면 쉬운 건데 많은 분들이 조금 안 하고 계시죠. 이렇게 안 하고 계시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아요. 그 상황을 계속 나는 만들어 주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운영법이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찍고 들잖아요. 들고 스테이를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스테이인 듯 아닌 듯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 체크하러. 그렇게 계속 그 상황을 만들어 줌으로써 전체적인 상황, 이 확률 자체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바다에 있다 보면 선상 위에 있으면 지나가는 배들에 의한 파도 너울,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한 파도 너울이 있죠. 그러면 배는 그 계속 꼴랑꼴랑 이런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른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균형을 잡아줌으로 해서 이 웜을 물속에서 계속 수평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위치에 계속 있게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 아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 배에다가 내가 몸을 기대고 있잖아요. 대부분들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기대신 분들 많아요.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배가 움직이면 나도 같이 움직이죠. 낚싯대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어때? 이 물속에 있는 웜도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근데 광어가 입질을 할 때 보면 웜이 수평 상태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을 때, 광어가 이 웜을 봤을 때 되게 먹기 쉬운 베이트피쉬가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줘야 바이트를 잘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웜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몸을 선체에서 뛰셔야 돼요. 뛰시고 약간 편한 자세로 계실 때 배가 꿀렁꿀렁 하죠. 꿀렁꿀렁 할 때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균형을 잡으면서 내가 낚싯대를 계속 그 위치에 있게끔 하는 거예요. 배가 내려가면 나는 이제 몸이 뒤로 가면서 낚싯대를 조금 올려서 그 위치, 내려가면 올리고 올라오면 내리고 해서 계속 그 위치에 있게끔 함으로써 웜을 가장 먹기 쉬운 베이트피쉬처럼 보이게끔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 뭐 바다가 너무 잔잔해서 좀 움직이고 싶은데 나는 지금 너무 잔잔해갖고 좀 보여드릴 게 없네요. 아무튼 이 너울을 타는 거예요. 반대로 균형 잡기 위해서. 멀미 안 하려면 사람이 균형을 잡거든요. 자, 바다 찍고 들었단 말이죠.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입질을 제일 잘 받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너울에 의해서 내가 몸이 들리고 배가 들리니까, 몸이 들리면서 로드가 같이 들리는 이런 상황을 없애려면 들릴 때 나는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리고, 반대로 배가 내려올 때는 내가 몸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계속 그 위치에 있게끔. 요거는 사실상 그래요. 이론으로 제가 지금 설명도 드렸고, 제가 잠깐이지만 몸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많이 타봐야 돼요. 배를 많이 타보고 이런 너울 저런 너울 겪어보고, 아 내가 파도가 오네? 그럼 내가 이거 한번 타봐야지 하고 몸을 거꾸로 이렇게 반동을 줘서 뭐 균형을 잡아서 바이트를 받았을 때 이 경쾌함 또한 이 광어 다운샷의 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중요한 건 그거죠. 웜이 계속 그 위치에 있게끔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확률 중에 하나지만 이 전체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뭐냐면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 광어 다운샷을 하시다가 바닥을 체크하러 이제 뽕돌을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내가 방금 전에 요만큼 밖에 안 들었는데 요만큼 내려오면 바닥이 닿아야 되는데 안 닿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바닥이 내리막길, 그죠? 요런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나오냐면요,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로드 끝에. 자, 제가 지금 낚시 중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요만큼 들었어요. 들어서 낚시를 하다가 다시 바닥 체크하러 내려가는데 안 닿죠. 안 닿아요.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아. 끝내는 여기까지 갔는데 안 닿아요. 대부분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썬바를 눌러서 줄을 쫙 풀러버립니다. 바닥 닿을 때까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그러면 이 웜이 분명히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다니다가 썬바를 눌러서 줄을 풀러버리는 순간 얘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빠른 속도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요 순간만큼은 입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바닥 체크하러 깊은 곳으로 다시 떨어지는 상황에도 입질을 받겠다, 입질을 받고 싶으니까, 많이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그런 기술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서밍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릴 때 썬바를 눌러서 줄을 풀면 내려가겠죠. 물론 이렇게 줄을 풀면 내려가겠지만, 이 썬바를 눌러서 웜은 그 자리에다 놔두고 로드만 들어주는, 거꾸로 얘를 뽕돌을 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로드를 드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더 이상 이쪽에 이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여기서 줄을 풀는 게 아니라 줄을 풀르지만 뽕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뽕돌은 그 자리에다 두고, 자 여기 보세요. 저는 지금 썬바를 눌러놨고 엄지손가락으로 요걸 잡고 있어요. 여기서 로드를 들 거예요. 줄을 풀르면서 하나 둘 셋 요렇게. 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웜 여기 있죠. 웜 수면에 있죠. 여기서 내가 줄을 풀르지만 얘는 안 내려가고 내 로드가 올라오는 거예요. 요렇게. 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얘는 그 위치에다 두고 로드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시 갑니다. 연속 동작.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는, 물 밖에서는 웜이 팔랑팔랑거리고 잘 움직이지만 물속에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웜을 내리지 않고 내가 로드만 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또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자 다시 연속 동작으로 갑니다. 계속. 만약에 수심이 깊어지는 상황, 내려서 올려서 얘는 안 내리고 따라 내려가고, 따라 내려가다가 로드가 계속 가면 이제 또 수면은 닿겠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또 들고 계속 내려가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수평 상태 유지하면서. 이 내리막에도 광어들이 많이 배를 붙이고 있거든요. 위에 지나가는 먹잇감 잡으려고 많이 보고 있어요. 요거 로드를 들 때는 썬바에 있는 줄을 쫙 풀러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 닿았어요. 바닥에 닿았으면 다시 한 뺨 들고. 원래는 서밍을 해서 이 뽕돌을 내려줘야 하지만 그 속도를 맞출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뽕돌을, 줄을 풀러서 뽕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낚싯대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줄 풀리는 속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웜은 여기 있지만 난 낚싯대를 들었단 말이죠. 한 2m를 들었는데 웜은 그 위치가 있어요. 이 기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로드는 들어서 줄을 풀렀지만 웜은 그 자리에 있는 이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연속 동작으로 계속 따라 내려가는 거죠. 풀러서 따라 내려가고, 풀러서 따라 내려가고. 요 기술. 그러니까 내리막, 급격한 내리막길에서도 나는 입지를 받겠다라는 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 또한 뭐 100% 없는 광어를 만들어서 잡는 건 아닙니다. 모든 기술들이 그래요. 안 나오는 상황에, 광어가 없는 바닥에 광어를 뭐 유혹을 해서 잡는 그런 기술들은 아닙니다. 다만 광어가 있는 바닥이라면, 누군가에게 들어와야 되는 입질이라면, 또는 나한테 무조건 들어오는 입질이라면 나는 놓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한 마리라도 더 잡는 그런 기술들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딱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뭐 5마리 잡을 거 7마리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9마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마리수가 올라가는 그런 스킬들입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공개한 적 없어요. 이걸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잘 기억해 주셨다가 선상 가서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서 또 입질을 받아보고 하시면, 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쪽에 또 어떠한 정답이 있구나 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보셔서 꼭 더 많은 마리수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한 마리로 더 잡는 그런 좀 우월한 낚시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입질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우 춥네요. 어우 밖에가 엄청 추워요. 네. 자, 많은 낚시하는 분들이 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광어다운 샷은 아마 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의 한 50%, 60%? 그 정도.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 네. 분들만 즐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광어 다운샷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광어 다운샷을 관심은 있는데 아직은 시작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선생님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예, 예. 자, 쭈꾸미 갑오징어에서 사용을 했던 장비들과 네네. 광어 다운샷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이 공유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첫째 뭐 릴 네, 네, 네. 똑같이 쓰죠. 라인 똑같이 쓰죠. 라인 똑같이 쓰고. 네. 라인 뭐 1호라는 그렇죠. 라인 1호 라인 가정을 했을 때는 똑같이 쓰셔도 되고. 네, 네. 이게 뭐 로드 하나 정도만 로드 하나만 이제 따로 구비를 하셔서 이제 광어 다운샷을 오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오실 때 바늘, 웜, 뽕돌 이런 게 또 필요하죠. 네, 네,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딱 이제 오셔서 선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오늘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호수를 챙겨야 되나요? 아침에 출조점에서 여쭤보면요. 너무도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사무장님이든 선장님이든 잡고 네. 물어보시면 해결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쭈꾸미 갑오징어 하실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낚시의 또 다른 상황이 또 보여요. 예, 매력. 매력이죠, 매력. 광어가 주는 그 광어 특유의 입질이 있어요. 그 덜커덩, 네. 덜컹, 덜컥. 네, 그 맛에 사실상 비 오는 날 우산을 딱 들고 있잖아요. 네. 비가 그쳤어요. 네. 우산을 접잖아요. 네. 아, 입질 올 것 같아요. 당구장에서 큐대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입질 올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그거는 광어 다운샷 해보셨던 분들만 알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덜커덩을 아는 사람은 이 덜커덩 짝대기에서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는 맞아요. 광어 다운샷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광어 다운샷의 비시즌에 사실 더 많이 생각나거든요. 네. 광어 다운샷에 네. 그 덜커덩하고 오는 입질이 비시즌에 너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광어 다운샷 그 너무 문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선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드 기존에 쭈꾸미 갑오징어 쓰셨던 그 장비에 로드 정도만 더 준비하셔가지고 출조점에 오시면 여기 선장님, 사무장님이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고 네네네. 그리고 광어 다운샷 입문하시는데 이 좀 거부감이 없게 예, 자연스럽게 아마 다 알려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보실 것 같은데 그 어떤 부분은 맞다, 어떤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전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양성, 예, 다양성에 대해서 너무 귀와 눈을 닫고 계시지 말고 좀 오픈 마인드로 다양성에 대해서 눈과 귀를 조금만 열어놓고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낚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또 즐거운 낚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선장님. 네, 네. 예. 저도 제 얘기가 무조건 맞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예.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하시다 보면 그만큼 또 경험치가 쌓이고 레벨이 올라가시다 보면 아, 이게 맞구나 저게 맞구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낚시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영상이 더 소중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네네네. 더 중요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저도요. 우리나라 이 광어 다운샷을 즐기시는 이 낚시인들이 그렇죠. 한층 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저도 영상이 사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그게 진심으로 너무 바라는 예, 바고요. 저도 사실 광어 다운샷 매년 즐기는 사람이지만 그 너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선장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좀비가 되어야 됩니다. 좀비처럼 까딱. 알겠습니다. 오늘 선장님 이 늦은 시간까지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네네. 또 이렇게 또 많은 유저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나눠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좀 보따리 오늘 좀 열어놓으셨는데 진심으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선생님 가시죠. 가실까요? 또 가요.